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로이론 5주제 과도현상 그 중에 네 번째 강의, RL 소자로만 구성되어 직류전압이 분리되었을 때의 과도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RL 직렬 회로에 T = 제로에서 직류 기전력 E를 제거하는 경우에 과도현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입했을 때하고 제거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기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과 L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여기서 차단기를, 기동시키는데 투입이 된다. 투입. 자, 투입되면 당연히 기전력이 있고, R, L, 이 회로에서의 지난번 강의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만약 여기서 이거를 차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회로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차단하게 되면 회로 구성이 안 됩니다. 회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직류전압이 분리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당초에는 자, S2하고 S1이 있는데 S2는 투입이 되는 상태이고 S1은 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 E가 공급되어서 전류 I가 계속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자, 전류 I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L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L은 단락 상태가 되는 것이지. 자, L은 단락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단락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흐르는 전류는 이 기전력의 내부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내부저항 R0와 회로상의 R, 이 두 개에 저항하고 전압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전류 I는 R0 플러스 R, 이게 이제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뺑글뺑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S2를 차단시키고 S1을 투입했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원은 당연히 차단되겠지만 이제 L에 보관되었던 에너지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때 그 전류의 특성,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RL 회로에 있어서 직류 기전력을 차단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자, 이제 KVL을 적용해서 전압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이것은 투입되고 이것은 차단된 거니까 이제는 L에 걸리는 전압과 R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은 ER 플러스 EL, 그래서 R의 IT 플러스 L의 DT분의 DI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를 푸는 방식, 즉 전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라플라스 변화도 있고 미분 방정식도 있다고 했고, 어느 것이 편하다고 했습니까? 라플라스 방정식이 편하다고 그랬어. 어떤 경우에? 직류가 인가되었을 때. 자, 그런데 이제 딱 여기서는 미분 방정식을 먼저 풀고 나중에 라플라스 방정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전류는 항상 정상 전류하고 과도 전류의 합이다. 자, 이 정상 전류는 자,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RL 회로에 전압을 투입했을 때는 L의 에너지가 충전되었을 때, 완전히 에너지가 저장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단되면 어떻게 돼? 충전되었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겠죠. 에너지를 저장되었던 것이 완전히 다 방전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 = 제로, 무한대일 때 전류가 되니까 정상 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전류니까 당연히 제로 값이 되겠지. 이제 과도 전류를 따지겠습니다. 자, 과도 전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이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로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R의 IT 플러스 L의 DT분의 DIT, 이 값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자, 제로가 됐을 때에 이제 변수 분리해서 이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냐면 지금은 이거는 1개
1차 미분방정식이니까 그냥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I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 분리하면 되는 것이다 했었죠. 그래서 이 변수 분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자 먼저 자 이게 RIT를 넘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에 DT분의 DIT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R에 I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를 밑으로 내려오고 DT로 곱해주고 L을 밑으로 내려오면 IT분의 DIT 이퀄 L분의 R에 DT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하면, 자 요게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로그 함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 정리해서 이제 IT를 정리하게 되면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더라.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그 전에 강의 2강과 3강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전류를 구하게 되면 예, 정상 전류하고 과도 전류에 합해되는데, 아까 정상 전류는 얼마라고 했어요? 제로가 되었지. 제로니까 전체 전류는 과도 전류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값이 미지수니까 A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자, t 이퀄 제로에서 I 제로, 예, 초기값, I의 초기값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제로를 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2의 L분의 마이너스 R 제로가 되겠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까 처음에 구했던 초기 전류값, R 제로 플러스 R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초기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회로를 차단해 버린 것이니까 차단하기 전에 흘렀던 전류 크기가 얼마냐, 그게 바로 초기 전류가 되는 거야. 그 초기 전류 값이 R0 플러스 R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1이 되니까 A 값이 얼마가 돼? R0 플러스 R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그대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다시 원래 원식 전체 전류 값에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자, 전체 전류 값에 집어넣어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 R0 플러스 R분의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더라.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제 전류 방정식이 됐죠. 자, 이제 이 전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때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냐. 그거 한번 또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L의 DT분의 DI, 그다음에 플러스 R의 I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결국 이제 I를 T에 관해서 미분하고 거기에 L을 곱하라. 이게 바로 뭐가 돼? 이 L 값이 된 거지. 이 L 값. 그래서 이 L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L에 자, 요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건 상수니까 그대로 놔두고서 L.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L분의 R이 내려오죠? 마이너스 L분의 R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L에 그 다음에 R0 플러스 R 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L분의 R 이렇게 되고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L 약분시켜주고 R0 플러스 R분의 R2가 되겠지.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요 정리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R에 걸리는 전압. 그러면 어떻게 돼? R에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I의 R이니까 요 값이 되겠죠. 요 값이. 예. 요게 R이고 요것이 I니까. 그래서 R0 플러스 R분의 R2. 오! 똑같네.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는 뭡니까? 이 L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고 이 R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예. 그리고 뒤에 값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 2L 플러스 2R은 항상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제로가 나오는 거지. 왜 제로가 나와? 전원을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스위치를 투입하면서 원래 기전력 2를 제거시켜 버렸으니까 당연히 두 개 합은 제로가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자, t를 제로로 보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러냐면 리미트 자, t를 제로로 보냈을 때 2의 L 값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2의 L 값은. 그러면 자, 제로가 가면 여기 어떻게 제로가 되니까 2의 영승은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R0 플러스 R분의 R2가 되겠고,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 t를 무한대 보내면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2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 얼마? 제로가 되지. 제로.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L에 걸리는 전압은 제로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고, R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T가 제로로 갈 때는 부호가 플러스 R0 플러스 R분의 R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초기에도 합은 제로,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도 합은 제로. 그래서 항상 이 값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한번 전리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어떻게 돼? 식이 매우 작죠? 그래서 직류전압이 인가되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전리방정식을 구하면 식이 매우 단순해진다. 이거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하간 자, E라고 하는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다. 그래서 R에 걸리는 전압은 RIT, L에 걸리는 전압은 L의 DT분의 DIT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회로에서 전원을 분리시켰으니까 당연히 전원은 얼마가 돼?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이제 하나의 라플라스 변환시키니까 0은 라플라스 변환시켜봐야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의 IT는 R의 IS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SIS, 그 다음에 마이너스 I0. 마이너스 I0가 뭐예요? 초기값이 되는 거지, 초기값.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IS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LS가 되겠지. 먼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L I0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L I0가 되겠고, 그럼 I0 전류 초기값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R0 플러스 R분의 2. 거기에 L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L I0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에 적용해서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IS는 그러면 L R0 플러스 R분의 2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자, 요쪽을 보니까 S가 없죠? S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수로 볼 수 있는 거야. 상수로. 그 다음에 S가 들어가 있는 요 항을 보면 항상 S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반드시 1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S는 지금 1차니까 1차 앞에 L이 붙어 있어. L을 어떻게 돼야 돼?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L을 바깥으로 빼버려야 되겠죠? 그럼 L을 바깥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L하고 L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건 하나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놔두고 요것만 라플라스 변환하면 되겠네. 라플라스 변환하니까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도 T에다가 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T에 제로 집어넣으면 요 값이 1이 되니까 초기값 그대로 나는 거죠. 초기값. 이렇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또 전리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115의 3교시 발송배정 기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자, 전원이 제거된 후에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동작하는 직렬 RL 회로를 흐르는 전류는 자, 시상수죠. 시상수가 10ms인 지습골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낸다. 자, 이때 저항값을 500오hm 증가시켰더니 시정수가 절반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 회로의 L값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원이 제거된 후.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니까 어때? 전원이 R과 L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RL 직렬 회로에 전원을 제거한 거죠. 전원을 제거한 거. 아까 우리가 사례에 봤었던 바로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서 시간이 꽤 오래 흘렀다 이런 말입니다. 꽤 오래 흘렀다는 얘기는 L이 에너지를 다 저장하고 무슨 상태가 돼버려? 단락 상태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이때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전류값은 R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초기 전류값은 얼마가 돼? R분의 2가 된다.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분리시켰죠. 차단시켰고 얘가 투입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때의 그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전류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시상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역시 RL 회로에 직류가 인가되었으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라플라스 방정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VL을 적용해서 전압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E는 ER 플러스 EL 되니까 R의 IT, L의 DT분의 DIT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이 얼마 됩니까? 전원을 제거했으니까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지. 그래서 이 값은 당연히 제로가 됩니다. 제로를 라플라스 변환해봐야 제로가 되지. 그 다음에 RIT 라플라스 변환하면 R의 IS. 그 다음에 L의 DT분의 DIT는 이제 너무 많이 했어, 그죠? L의 SIS 마이너스 I0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IS를 묶어버리죠. IS 묶어버리면 R 플러스 LS가 되겠고, 그 다음에 L 곱하기 I0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L I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0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I0 값은 R분의 2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I0, L I0 값은 L 곱하기 R분의 2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라플라스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R 플러스 LS분의 그 다음에 L 곱하기 R분의 2 이런 식이 정리가 됐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S 앞에 어떻게 돼? S가 1차 함수인데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야. L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L을 바깥으로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L 그 다음에 S 플러스 L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에 L과 L이 이렇게 약분되는 거야. 그래서 S 플러스 L분의 R 분의 전체 R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R분의 2가 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 2m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전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요것도 또 그대로 정리해놨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정수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시정수를 찾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정수란 뭐냐? 자, 항상 정상 전류의 63.2%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럼 그것은 이 전류 곡선의 영인 시간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정상 전류하고 만나는 그 시간,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죠. 자, 여기 2에 마이너스 L분의 RT니까 어떻게 감소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 0점에서 접선을 그어볼게요. 접선을 그은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울기? 예,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소위 말하는 세타가 되는 것이죠. 세타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하자. 탄젠트 세타.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 전류 함수를 미분해서 전류 0점에서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값을 보게 되면, 자,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분의 R.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T는 그대로 되고, 그래서 T가 제로일 때, 그러면 T 제로면 요건 없어지고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L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기울기하고 같아야 되겠죠. 기울기. 자, 이 기울기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자, 요것분의 요 값이 되겠죠? 예. 그럼 여기는 타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높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R분의 2가 되는 거죠. R분의 2. 그래서, 타우분의 R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L분의 2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R분의 2. 그래서 타우는 얼마가 되느냐? R분의 2, L 값이 나오더라. R분의 2, L 값이.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정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R에다가 얼마를 더했어요? 500을 더하니까 시상수가 2분의 1로 줄다란 얘기지.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R 플러스 500분의 L 이꼴 요거의 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이 L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되지. 그래서 L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R이니까 요 식을 그대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위에도 R, 밑에도 R. 식은 하나, 미지수는 하나죠? 식 하나, 미지수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R 값이 구해지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풀면 R이 얼마 나오냐면 500이 나옵니다. 500. 자, R이 50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500이니까 5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게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5가. 예, 5가. 그래서 5 헨리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초기 전류값이 얼마입니까? 초기 전류값이 R분의 2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상 전류는 얼마야? 시간이 매우 많이 흐른 뒤에서의 전류값. 그건 당연히 얼마가 돼? 제로가 되어야 되지, 제로.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상 전류, 즉 영전류의 몇 퍼센트? 63.2%가 될 때의 전류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서 볼 때는 몇 프로가 되는 거야? 밑으로 볼 때는 0.368 되겠죠? 368. 예. 자,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R분의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로 봤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0.368 R분의 2 값.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분의 2 이렇게 약분될 수 있지. 예. 그래서 요것을 양변에 이제 자연록을 취하면 되겠죠? 자연록을 취하면 우리가 쭉 정리하면 T는 R분의 L 값. 예. 그래서 L은 타우 R 이렇게 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주어진 시간 아까 그 식이 있었죠? R에다가 장 500을 더해줬더니 시정수가 2분의 1로 되더라. 요 식이 되는 거지. 요 식.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L을 정리해서 풀 수가 있죠. 그러면 2분의 타우 R 플러스 250 타우 이렇게 되겠죠? 예. 요게 예, 타우 R. 요걸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2분의 L, 그다음에 250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L은 최종적으로 얼마 되냐면 500 타우가 돼. 예. 그럼 아까 타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타우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니까 50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5000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어떻게 돼? 5헨리. 또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처음에 이 시정수를 구하는 이 탄젠트 세타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었죠. 그래서 아까 이 4번 다른 방법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해서 쭉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RL 직렬 회로에서 이젠 전원을 제거했을 때의 과도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기존에 기출되었던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